안녕하세요. 로쌤의 장영환입니다. 자, 1강의 패턴 매매 기법을 어느 정도 맛을 보신 분들한테 제 2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2강 또한 여러분들이 패턴 매매 기법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신적인 매매 원칙과 습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1강에서 저한테 들으셨던 그런 매매 원칙들을 여러분들 몸에 딱 맞게끔 잘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1강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정신교육에 대한 것들을 회상하면서 제 2강을 시작해 볼까 하겠습니다. 예, 지난 1강에서는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이 작용되는 곳에서는 항상 힘의 논리, 추세가 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HTS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년치, 현재 시점에서부터 1년치의 차트를 놓고 보시고 15, 33, 75, 151 이평선에 5, 25의 이런 차트를 놓고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잠깐 지난 1강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의 얘기와, 그리고 또 무엇이냐, 스나이퍼, 그리고 여러분과 전문가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노력을 하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모의투자나 이런 게임을 통해서도 이 패턴 매매 기법을 익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신의 자산을 150m, 100m, 70m에 쏘지 않고 50m 안에 들어온 포획물을 정확히 맞춰서 맞힐 줄 아는 그런 인내심과 그런 사정권의 영역을 여러분들께서 배우셨으면 하는 것이 이 패턴 매매 기법의 아주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 포스코 일봉 차트입니다. 자, 포스코 일봉 차트가 매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이런 이평선과 MACD만을 놓고, 차트만을 놓고 1년치의 차트를 놓고 이렇게 추세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HTS를 쭉 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신한지주 일봉 차트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모든 국민은행 차트, 포스코 차트, 신한지주 일봉 차트 모두가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긴 하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상승 파워가 있다는 건 추세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거고, 이렇듯이 올라가서 하락 조정을 받고 다시 기존 추세인 상승 추세를 이어서 하락 조정을 받고 상승 추세에 이어서 하락 조정을 받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 뿐입니다. 주식하는 인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앞일을 예측을 하느냐? 모두 다 앞일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앞일을 예측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앞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확률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 확률을 믿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그 확률에 맡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확률에 의해서, 곧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기존 추세의 확장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앞일을 맞췄다라는 그런 쾌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인간은 앞일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즉, 앞일을 못 맞추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 또한 앞일을 맞추는 예측의 게임이 아니라 무슨 게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대응의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맞출 수 없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맞히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이 패턴 매매 기법을 배우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5번 매매해서 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3번 정도는 깨질 수 있다. 3번 깨질 때 적게 깨지고
2번 먹을 때 크게 먹자 이거예요. 어떤 힘을 이용해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먹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구성된 차트에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지지되는 공통점들을 발견하고 스스로 터득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패턴 1, 2, 3은 극히 단순하고 논리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묵은지 김치가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이라도 묵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묵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패턴 매매 기법, 제가 터득한 패턴 매매, 15년간의 패턴 매매 기법을 단지 이 VOD만으로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기술은 터득할 수 있지만 매매 원칙은 터득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건 여러분이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셨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6개월,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또한 습관이 좌우한다.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매매를 잘해서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그러려면 IQ 150, 200 되는 사람이 돈 벌고 앉아 있어야겠죠. 또 노력 잘하고, 노력을 굉장히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교수, MBA 된 사람들이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잘하느냐? 제가 15년간 시장에서 느낀 바로는 매매라는 어떤 원칙이 몸에 밴, 습관이 밴 사람이 매매를 잘하더라 이거예요. 단순한 매매 원칙, 여러분이 다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저 별거 아니네. 이걸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걸 들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몸에 익혀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겁니다. 이 VOD를 보시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바로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어느 것이든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현명한 어떤 클라이언트께서 이 VOD를 보셔서 깨달으시고 자기만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매매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의 운명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습관은 머리 좋은 사람도 못 바꾸고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습관을 바꾸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우류금융 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무슨 차트만 상대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정거리 50m 안에 들어온 것만 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추세가 있는 것만을 고르는 것도 사정권을 좁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차트를 보는 모든 분들이 2개월, 3개월 본다? 그거는 150m, 200m 떨어진 포획물을 잡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1년 동안의 차트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사정권이 150m로 줄어듭니다. 그 중에서 10,000원 이상, 일평균 거래량 10만 주 이상의 그런 종목만을 또 골라내시면 여러분들의 사정권은 120m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상향하는 상승하는 차트를 여러분께서 골라내실 줄 안다면 여러분의 사정권은 이제 100m 안으로 좁혀지는 겁니다. 자, 그럼 100m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패턴 매매 기법은 100m 안으로 좁혀진 그런 차트를 50m 안까지 사정권을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MACD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지표입니다.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은 여러 가지 패턴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패턴 1, 2, 3을 배울 때 어느 것은 패턴 1이고 어느 것은 패턴 2이고 어느 것은 패턴 3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의 차트면서 거래량은 10만 주를 넘고 가격은 10,000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의 차트만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쟤는 얄밉게 저런 차트만 갖고 하는구나.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아무 차트나 다 맞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맞힐 수 있도록 선별하는 제 사정권 안으로 자꾸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포획하려는 습관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 주시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LG 필립스 LCD 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90만 주 이상, 2만원, 525, 15, 33, 75, 150 1년치의 차트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KTNG 차트입니다. KTNG 차트 역시 15, 33, 75, 150, 61만 주, 57,000원, 525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10,000원 이상만 되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10,000원 이상 그리고 10만 주 이상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차트가 잘 맞습니다. 자, 이래서 1강을 총정리를 하면 HTS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주식 차트 분석 시 어떤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이동평균선과 MACD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강을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2강으로 들어가면 자, 추세의 개념을 잡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추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자신의 HTS로 첫째, 추세를 판단하기,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기, 간단한 기술적인 분석 툴을 배우기, 마지막으로 스탑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HTS로 추세를 판단하기. 자, 자신의 HTS로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추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강에서 파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힘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시게 되느냐? 느낄 수는 없고 눈으로 아시게 될 거고, 제가 그 눈으로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1년치의 차트를 놓고 현재 시점에서부터 과거 1년치의 차트를 놓았을 때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 또는 우상향도 우하향도 아닌 보합 국면이냐 등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에 힘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생겼으면 위로 생겼는지 아래로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박스권, 즉 사이드웨이, 다른 말로는 보합 국면이라고 합니다. 패턴 매매 기법은 조정 국면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추세, 조정 국면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추세가 전제가 되는, 상승이건 하락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추세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2006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2월까지 1년치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의 차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10사람을 놓고 물어보시죠. 자, 이 차트가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상승 추세의 차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차트를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상승 아니면 하락 추세의 차트가 나와야만 여러분들은 그 다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입니까? 조정이 왔느냐 안 왔느냐.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조정이, 하락 조정이 왔습니다. 여기서도 상승하고 하락 조정이 왔습니다. 상승하고 하락 조정이 왔습니다. 여기서도 하락 조정이 올 것입니다. 자, 하락 조정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합니다. 왜? 상승 추세라는 관성의 법칙이 이미 시장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 조정, 쉬어가는 국면이 생긴다면 좋아서 입이 해벌레 해져야죠. 왜? 이런 조정 국면의 끄트머리에서 기존 추세가 확장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곧 관성의 법칙이 다시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 출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정권을 여러분들께서 좁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야, 쉽네. 추세 판단하기 쉽네. 물론 쉽습니다. 만약에 한번 딱 봤을 때 영어로 얘기하면 at a glance라 그래갖고 한번 딱 봤는데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한 번 이상 머리를 갸우뚱해야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명확한 추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쓸데없이 80m, 90m, 110m짜리를 다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한번 쏴서 맞춰보고는 쉽지만 확률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않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 상하이 A지수 일봉입니다.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의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2005년도 5월부터 2004년도 5월까지 1년짜리의 차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리 상하이 A지수라도 어때요? 거래량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이평선과 MACD만 있다 이거예요. 이평선과 MACD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모든 나라의 차트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런 국면이 뭐예요? 내려가지만 올라가는 상승 조정 국면이 있고 관성의 법칙에서 다시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LG석유화학 일봉입니다. 자, 이 차트 2006년도 1월부터 2005년도 1월까지 1년치의 차트를 놓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30만 주 2만 원입니다. 자, 모두 다 충족되는 차트예요. 근데 어때요? 추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하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지겨우시죠? 왜? 이런 간단한 얘기부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매매 원칙이 될 수 있게끔 자리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맞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HTS를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각 강의가 끝날 때마다 HTS 구성해 오세요. 자, 상승 추세 10개 골라오세요. 하락 추세 10개 골라오십시오.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 거 10개 골라오십시오. 해서 프린트를 다 해오시라고 저희가 숙제를 냅니다. 디지털식으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공부는 아날로그식으로 한번 뽑아서 해보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70살이건 50살이건 60살이건 또는 20대건 모두 똑같이 아날로그식으로 제가 공부를 시킵니다. 왜? 제가 공부하는 게 저는 15년 동안 수십만 장의 차트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해야 제가 믿는 그런 신뢰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박스권입니다. 두 번째,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기. 자,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기 했습니다. 이 화면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추세는 한번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지속되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HTS 화면의 한계에서 벗어나 추세를 믿고 패턴이 왔을 때만 매매하는 것이 중요. 추세를 믿고 패턴이 왔다는 얘기는 패턴 매매 기법은 조정 국면의 기법입니다. 즉 추세를 믿고 조정 국면이 왔을 때만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기 현대미포조선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자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2004년도 4월 말 기준으로 가격이 18,000원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3월달 최저 3,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TS를 켜서 2004년도 4월달에 직면한 사람이 자, 제가 상승 추세니까 이거 한번 사보세요 하고 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지나가는 10명 붙잡아 놓고 이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2만원짜리였던 것이 3,000원 된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3,000원 된 주식을 2만원 됐을 때, 여기서 2만원 됐을 때 한번 사보십시오. 이러면 어느 걸 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거를 고르려고 합니다. 왜?
2만원짜리가 3천원 갔으니까 언젠간 다시 2만원으로 가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사라 그러면 야, 최고가가 19,700원인데 내가 3천원짜리 18,000원 간 거 6배 오르는 걸 내가 사면 이게 얼마나 오를까 하고 불안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10명 중에 7, 80%는 대부분 이걸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3천원짜리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2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 사라 그러면 엄두를 못 내요. 왜? 더 이상 진전을 못 합니다. 하지만 추세라는 것이 생기면 무슨 법칙이 있죠? 관성의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자, 6개월이나 1년 뒤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이 어떻게 됐을지 한번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2004년도 1월달 조금 전에 보신 차트의 끝이 여기입니다. 19,000원이었죠. 19,000원인데 얼마입니까? 1년이 지난 2005년도 4월달에 보니까 69,800원, 즉 7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2만원에 거의 3배 반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HTS를 보고 여기에 있는 걸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시라 이겁니다. 관성의 법칙은 미래지향적이라 이거. 왜 싼 거는 앞으로 한 6개월, 1년 놔두면 다시 2만원 가겠지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거는 더 이상 올라갈 룸이 없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더 올라갈 룸이 없다고 착각을 하세요. 네? 착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럼 보여드리면 자, 실제로 HTS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차트를 보시면 조금 전에 저희 그 빔 프로젝트로 만든 자료에서의 화면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였어요. 2만원짜리, 19,700원짜리 같습니다. 최저 6천원짜리가, 3천원짜리가. 자, 그러면 하나씩 옮겨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37,000원까지 갔습니다. 2만원짜리가, 17,500원짜리가 따블인 37,000원까지 갔어요. 37,000원에서 야, 이거 조정받았으니까 또 사자. 안 삽니다. 왜? 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걸 어떻게 사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못한다 이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못한다 이겁니다. 다시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얼마로 갔습니까? 3만원짜리가 69,800원 또 더블로 갔습니다. 자, 이거 이제 조정받았으니까 관성의 법칙이 작용되니까 한번 사보시죠. 안 삽니다. 겁나서. 하지만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8만원까지 갔다가 또 조정을 받고 얼마로 가고 있습니까? 10만원까지 갔다. 자, 여기서 조정받으니까 또 한번 사십시오. 안 삽니다. 왜? 너무 올랐으니까. 하지만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서 10만원짜리 얼마로 갔습니까? 13만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말인데 2004년도 초에 3,000원 했던 것이 지금 2004년도, 5년도, 6년도 만 3년이 지났는데 3,000원짜리가 얼마 하고 있습니까? 13만원 하고 있습니다. 40배가 올랐어요. 작년 대비 얼마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작년 대비 2배가 올랐습니다. 집값이 2배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55%, 45%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값의 3배는 나야 주식 더블란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자, 앞으로 부동산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본시장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이 훨씬 더 효용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주식에서 제대로 배워서 공부를 하셔서 돈을 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들어와서 쭉 보시면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기까지 했는데 이제부터
간단한 기술적 분석 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기술적 분석 툴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패턴 매매 기법을 전달해 드리면서 쓰는 기술적인 분석 기법이 오로지 5가지밖에 없다. MACD와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분석 툴은 왜 배우느냐? 여러분들은 혼자 홀로 서기 위해서 이 VOD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VOD를 다 보시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손절관리, 사정권을 알았다면 손절관리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와 패턴 매매 기법의 기술적인 분석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공평한 기술적인 분석 기법을 배우면서 지지와 저항의 요소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지와 저항의 요소를 발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골라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분석 기법을 여러분들과 제가 배우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스스로 차트상에서 지지와 저항의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손절을 놓기 위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패턴 매매 기법의 기술적인 분석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추세선이 있습니다. 추세선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평선은 곡선 추세선이고 그 다음에 이런 추세선은 직선 추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선은 무엇이다?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은 서로 이은선을 말하는데 추세선의 하단부는 지지 요인이 있고 상단부는 저항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여기 추세선과 맞닿는 지점은 무엇이다?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뚫리면 가격은 어떻게 되더라? 여기서 떨어질 확률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밑에다가 무엇을 놓습니까? 손절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지선과 저항선, 기술적인 분석 툴을 배우는 모든 이유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손절 지점과 이어진 겁니다. 손절이 잘 돼서 또 무엇이다? 익절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모든 이유는 모두 다 지지와 저항의 요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지지와 저항의 요소는 바로 손절로 이용되고 그 손절은 나아가서 익절까지도 활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갭 구간. 갭 구간,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구간은 무엇입니까? 갭 구간으로서, 갭 구간은 무엇이다?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함으로써 나타나는 차트상의 빈 공간을 말하는데 갭의 상단과 하단 부위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자, 갭의 상단과 갭 구간은, 이 갭 구간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가격이 위에 있을 때 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놓을 때 여기다 놓는 게 경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갭은 항상 메워진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구간 또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함으로써 손절 지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지와 저항. 자, 고점이 돌파되면, 전고점이 돌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또 이 고점이 돌파되고 나서 이곳에서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전고점이 돌파되면 전고점은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지지선이 하락 돌파되면 또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영락없이 무엇이 나왔습니까? 지지선과 저항선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포지션을 잡고 샀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던 손절을 어떻게 해요? 이 위까지 올려놓습니다. 어디까지? 이전 고점이 지지선이 되니까 이 지지선 밑으로 손절을 올려놓고 털려도 여기서 샀으니까 털려도 얼마만큼 먹습니까? 이만큼의 이익을 보는
익절 지점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다. 손절이 아닌 손절에서 익절 지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모든 이유는 이런 지지와 저항선을 찾아내기 위해서고, 그 지지와 저항선을 찾아내는 목적은 무엇이다? 손절이다. 왜? 관성의 법칙은 자연에서는 100% 들어맞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시장에서는 100%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관성의 법칙이 맞겠지 하고 배팅을 했지만 틀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손절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관성의 법칙을 계량화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내는 것이 또 시장에서 인간의 노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 황금 분할 비율이라고 있는데,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건축학이나 물리학에서 쓰는 수열이에요. 38.2%, 50%, 61.8%, 또 138.2%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인데, 그것이 왜 시장에 나오느냐? 피보나치 수열 또한 황금 분할 비율이라 해서, 그래서 자연에서 발생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걸 관성의 법칙처럼, 자연에서 발생하는 관성의 법칙처럼 어디에도, 시장에도 지금 논리를 같이 끼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시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자연 법칙이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자연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도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을 한다 이거. 그래서 이전 웨이브의 38.2%, 50%, 61.8%는 기존 추세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기존 추세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38.2%, 50%, 61.8%라면 이 지점들 또한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지지나 저항이 될 수 있다 이 말. 여기가 깨지면 하락추세가 간다. 61.8%가 깨지면 하락추세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61.8% 밑에까지 무엇을 둘 수 있다? 손절을 둘 수 있다. 만약에 이 지점이 깨지면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지지와 저항 시점을 찾아내는 거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배우셨고, 기존 추세 존중의 범위는 50%다. 그건 뭐냐?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다. 원래 피보나치 수열에는 기존 추세를 존중하는 범위는 61.8%까지예요. 어디까지? 여기서 보는 이 부분까지라. 하지만 제가 일반인들한테 처음 이 패턴 매매 기법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존 추세 존중 범위는 50%까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이 50%까지 넘어서면 일단은 손절하고 다시 보시라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기존 추세의 존중 범위를 이전 큰 웨이브로 잡습니다. 이런 웨이브가 나오면 또 엘리엇 웨이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거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엘리엇 웨이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처음에는 3파였는 줄 알았는데 3파의 조정 국면이더라 하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으로 한 웨이브를 기존 추세의 어떤 한 웨이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다? 이동평균선과 MACD를 사용을 합니다. MACD는 정확히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 사용을 하지만, 이동평균선이 바로 무엇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직선 추세선이 아니라 곡선 추세선이라 이거예요. 곡선 추세선이 이런 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지나 저항을 받습니다. 151선은 지지, 75일선에서 지지받다가 떨어지고, 그렇게 이동평균선은 곡선 추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2 지지와 저항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을 보시면
이 모든 이런 지지 국면이 어때요? 정확히 추세선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보시면 상승 추세일 때 곡선 추세선. 자, 정확히 어디? 33일 이평선을 지지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75일 이평 하락 추세가 형성될 때는 어때요?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곡선 추세선이다.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 곡선 추세선, 즉 이평선을 보시고 계십니다. 전고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전고점이 상승 돌파돼서 무엇이 됐습니까? 지지선이 되고 기존 추세를 확장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돌파되면 무엇이 된다? 저항선이 전고점인데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갭. 주성엔지니어링 일봉 차트입니다. 하락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갭은 언젠가 메워집니다. 언제 메워졌느냐? 여기에서 갭이 메워지고 다시 빠졌다 이거.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 또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생긴 갭이 또 메워지고 또 하락갭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 의미 있는 가격대. 자, 이건 무엇이냐? 여러분, 주식은 심리전의 일종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주식 가격이 있어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자, 그러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다. 그럼 내가 주식을 10만 1,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의 스탑을, 손절을 놓는 게 나을까요? 99,900원에 놓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스탑을 10만 1,000원에 놓는, 10만원에 놓는 것이 낫나? 99,900원에 놓는 것이 낫나? 그 의미 있는 가격대를 심리적인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절 지점으로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이다? 서울은 관습법적인 대한민국의 수도다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가지수 1000이 저항선이더라. 주가지수 이제 1400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저항선입니다.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논리를 펼쳐서 1400이 저항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를 다 무슨 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저항선이야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건 암묵적인 심리적인 그런 저항선이 일반 대중인들한테 깔렸다. 다우존스도 12,000, 13,000이 지지나 저항선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압구정동 미꾸라지 아저씨랑 KR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는 신화적인 존재죠. 4천만 원을 가지고 1,300억을 번 사람입니다. 그 아저씨랑 저랑 KR 선물을 만들고 설명회를 한번 딱 했습니다. 굿모닝 신한 300홀에서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무엇이냐? 이게 차트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원금이 있고 여기서 시간이 흐를수록 손절을 놓는 사람의 수익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한, 손절을 놓는 투자자는 우상향하고 손절을 놓지 않는 투자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하향한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신 분이라면 내가 10번 매매해서 7번 버는데 3번 깨지고 7번 버는데 계좌가 마이너스인 분은 대부분 어디에 속하는 분이냐? 여기에 속하는 분. 하지만 10번 매매해서 7번 깨지고 3번 버는데도 계좌가 플러스인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돈 벌고 싶으면 손절을 놓으시라 이거예요. 손절은 어떻게 찾느냐? 그걸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3% 밑에다 넣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지와 저항선을 잘 차트에서 찾아내서 어떻게 하라? 그 지점 바로 밑이나 위에다가 손절을 놓으시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이전에 이렇게 손절을 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비교는 천년 만년 시장이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절을 놓아서 손절을 놓는데 또 어떻게 놔야 되느냐? 손절을 놓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도 못 놓습니다. MBA 교수, 박사도 잘 못 놓습니다. 그거는 매매 원칙을 지키고 손절을 놓는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이긴다. 그 손절을 꼭 놓는다. 이 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강의 마지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강의 마지막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습관을 잘 들인 사람만이 운명을 바꿔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다. 여러분, 이 2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승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머니게임에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손절을 100% 놓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점에 놓을 줄 아는 그런 매매 원칙을 지니고 100% 손절을 놓는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머니게임에서도 100%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패턴 매매 기법은 어떤 기법이 되어야 되느냐? 패턴 1, 2, 3 플러스 손절을 놓는 습관을 느끼시고 실행하시는 분만이 꼭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다짐을 저는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신화적인 인물의 얘기와 그리고 패턴 매매 기법을 잘 접목을 하신다면 머니게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장담을 하는데 이 패턴 매매 기법을 잘 들으시고 매매 응용을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누적되는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로쌤에 오신다면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패턴 매매 기법의 강의를 잘 경청을 하시고 자기만의 시간, 묵은지 김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꼭 투자를 하셔서 패턴 매매 기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